갑자기 그대 모습 보이면 안녕하세요, 조니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mprovemen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provement라는 말은 저도 그 부동산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잘못 이해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improvement를 이게 어떤 향상, 어떤 개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집을 좀 더 멋있게 하는 것을 improvements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improvements는 그것이 아니고 땅에 설치된 건축된 모든 시설물들을 improvements라고 합니다. 즉 건물 그리고 도로, 이 담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improvement가 되겠습니다. 그 improvemen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on-site improvement와 off-site improvement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on-site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주택 소유지 그 안에 그 lot 안에 설치된 것이고 off-site는 그 주변에 그 lot 전체에 공통되는 어떤 시설들, 예를 들어서 이 도로, 스트릿이라든지 가로등, 그리고 어떤 배수 시설, 또 유틸리티, 그러니까 전기 이 들어오는 거, 또 가스, 또 전화선, 혹은 또 뭐 케이블 TV 이런 선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off-site improvemen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land, 땅과 그 위에 설치된 이 improvement, 이 두 가지로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improvement 중에서 이제 집에 대해서 집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 전에 일단 먼저 그 지붕의 형태부터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첫 인상 혹은 그 집의 어떤 외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지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이제 벽으로 올려서 거기까지는 거의 뭐 모든 집이 공통적이기 때문에 뭐 특수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하지 않는 한 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온 그 집에서 이 지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집의 외관이 상당히 많이 틀려지고 어떤 집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붕 형태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붕 형태는 그 건축 양식, 어떤 건축 양식으로 그 주택이 건설됐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러한 외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양이 많이 이렇게 인상이라든지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지붕은 주택의 헤어스타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부터 알아보면요. 이거는 그 위에서 봤을 때 플랫입니다. 그래서 플랫 타입이라고 하고요. 이건 주로 커머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평면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이렇게 경사를 물론 만들게 되죠. 이런 타입을 게이블이라고 합니다. 게이블.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위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힙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이러한 타입은 이렇게 지붕이 두 번 각도가 꺾인 이런 지붕은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높게 되겠죠. 이런 지붕은 갬브럴이라고 합니다. 갬브럴. B-R-E-L. 이렇게 위에가 평평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각도를 준 지붕을 맨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라미드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보면요. 플랫, 게이블, 힙, 갬브롤, 맨사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플랫이니까 뭐 외울 필요가 없고요. 게이블은 저는 그 스누피라고 하는 그 강아지를 만화에서 나오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요. 스누피 인형 중에 이렇게 여기 집 위에 이렇게 스누피가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 그러한 그 인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누피가 개니까 개 이불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애웠고요. 이거는 모양이 꼭 그 편지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 넣고 입에서 이렇게 침을 발라서 편지 봉투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양은 입 대신에 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위에서 봤을 때 편지지 모양 같은 게 나오는 것은 힙이다. 입으로 이렇게 그 편지 봉투를 붙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펼치면 우산이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산이 엄브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갬브롤, 엄브렐라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 우산, 그 엄브렐라로 그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웠고요. 맨사드는 저는 이 위에는 맨들맨들하고 그리고 사면으로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위에는 맨들맨들하고 네 개의 경사가 있다 해서 맨사드가 아니냐 이렇게 외웠고요. 피라미드는 뭐 피라미드니까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그 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한번 건축을 칠판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빈 땅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집을 건축하려면 일단 기초 공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그 집 전체를 아예 슬라브 형태로 전체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딱 그 벽이 올라가는 그 하중을 받는 벽 밑에만 이렇게 기초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책에서는 일단 그 벽 하중, 그 하중 받는 벽 그 밑부분에다가 그 파운데이션 월, 기초 벽을 쌓는 형태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일 처음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이거를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분 벽 하나가 들어갈 그 부분만 제가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요. 물론 빌딩 코드에 의해서 얼마만큼 너비로 얼마만큼 깊게 파야 된다, 그런 세부 사항들이 다 적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파고 일단 이제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자갈 같은 것을 깔고요. 다음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붓게 됩니다. 물론 이 콘크리트 붓는 것도 다 어떤 두께라든가 다 빌딩 코드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거를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좀 더 넣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부어서 이렇게 한 부분을 이것을 푸팅이라고 합니다. 푸팅. 네. 네. 건물의 발이라는 뜻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월, 네, 이것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도 물론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죠.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이 옆에다가 나무라든지 이걸로 해서 틀을, 주형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붓고 이것이 다 다 굳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틀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파운데이션 월, 기초 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벽을 막 쌓고 지붕이 올라가서 이렇게 집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보통 미국 집은 이제 그 목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기초석과 기초벽과 목재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가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을 때는 이 중간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철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철근이 들어가야지 이 콘크리트하고 잘 접착이 되고 그 콘크리트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철근을 넣게 되는데요. 이 철근을 우리가 reinforcement bar, 줄여서 그냥 rebar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볼트를 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렇게 나사가 뚜레디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사 그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쪽 길이 방향으로 쭉 이렇게 몇 피트 간격으로 그 코드에 따라서, 빌딩 코드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콘크리트가 다 굳은 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넣고요.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볼트로, 너트로 이렇게 딱 채워서, 네, 이 나무가 이제 이 파운데이션 월하고 이렇게 딱 고정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거 나무죠. 네. 근데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하고 바로 접촉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트리티드, 그러니까 처리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처리 방법으로 처리를 확실히 해서
내구성이 강하고 또 이 습기에 강한 그러한 네, 그 트리티드 그 처리 목재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도 이런 벽이 생겨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 바닥을 이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널판지를 깔면 이게 출렁거려서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나무를 이런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깔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서 쭉 이렇게 일정 피트마다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몇 개가 쭉 저쪽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우리가 조이스트라고 합니다. 조이스트. 근데 이 나무들은 마찬가지로 벽에 올라가서 이 천정을 만들 때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정에 있는 이렇게 가로목 이것들을 또한 조이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제가 요거는 일단 제거를 하고요. 다 그냥 정면도만 했으니까요. 네, 이게 조이스트고, 다음에 이제 조이스트가 됐으면 이제 이렇게 벽을 쌓아 올려야 되겠죠. 벽.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까는 나무가 여기 이렇게 까게 됩니다. 벽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그거 되겠죠.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걸 깔아서 이제 이 바닥을 만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다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조이스트가 이렇게 가 있겠죠. 네. 이게 조이스트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이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벽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다가 널판지를 안 깐 상태면 여기가 발이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널판지를 이렇게 깔아서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카펫을 씌운다든지 아니면 뭐 그 우드, 라미네이트 혹은 뭐 천연목으로 이렇게 나무로 깔게 되겠죠. 아니면 뭐 타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바닥 장식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 조이스트 위에 두는 요 나무를 우리가 이 소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소울 플레이트. 소울이 원래 독자의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발바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게 소울 플레이트가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거 벽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소울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벽을 쌓기 위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을 우리가 스터드라고 합니다. 스터드.
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는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이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는 대부분의 집이 16인치입니다. 16인치. 그러니까 매 16인치마다 이렇게 스터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집의 바깥쪽은 이제 이쪽을 여러 가지 빌딩 페이퍼, 그래서 어떤 방수가 되는 어떤 그런 빌딩 페이퍼를 일단 깔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토커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서 우회감, 그 바깥을 우회감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 안쪽에는, 네, 그거를 붙이게 되죠. 드라이월이라고 하는 그 석고보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페인트도 하고, 혹은 뭐 그 벽지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장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에서 어떤 뭐 액자를 거신다든지 거울을 거신다든지 해서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 나무가 매 16인치마다 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벽에 보면 하얗게 혹은 뭐 다른 색깔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그 뒤쪽에 이 나무가 스터드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홈디포에 가면 이 스터드 파인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로 이렇게 하면은 그 스터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스터드 파인더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삐삐삐삐 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무거운 하중을 받는 어떤 걸 걸어야 된다 할 때는 그 스터드를 찾아서 거기다가 그 못을 그 스크루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 하중을 잘 받을 수 있고요. 뭐 간단한 액자 같은 것들은 그냥 아무데나 이게 그 공간에 해도 그 앵커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먼저 하고 나사를 하면 뭐 가벼운 것들은 충분히 그걸로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터드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창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창문은 보통 요 16인치는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를 트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창문을 만들게 되겠죠. 네. 그 창문을 만들 때 이런 밑에 있는 부분을 실이라고 합니다. 실. 그리고 아까 했던 요 나무 있죠? 그 바로 닿는 요 나무. 요 나무도 이제 요 나무를 머드 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을 만들어야 된다. 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완전히 다 터져 있겠죠? 터야 되겠죠? 그래서 문을 만들 때는 이 문에 이게 문을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문을 지지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아주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아무튼 문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헤더라고 하고요. 헤더. 다음에 이렇게 스터드 중에서도 이 창문을 만든다고 이렇게 잘려버린 부분, 이런 스터드, 이런 거를 이제 불구가 된 어떤 그런 스터드다 해가지고 우리가 크리플 스터드라고 합니다. 크리플. 원래 절름발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발이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이것도 이쪽 부분도 이 크리플 스터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벽을 세울 때는 일단 이 형태로 누여가지고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여기다 딱 세워서 벽을 이렇게 딱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터드에는요, 이렇게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보통 한 번 정도 이렇게 중간으로 가로로 이렇게 짧은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게 됩니다. 이유는 물론 이 스터드가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도 방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목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 안에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외벽과 안쪽 그 드라이월과 그 사이에는 물론 그 안에 그 인슐레이션 그 뭐죠 절연 그 해주는 그 인슐레이션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재가 급격하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무로 막아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ire stop이라고 합니다. fire stop.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벽이 길 경우에 이렇게 이런 창문이 없었다고 했을 때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하나 이렇게 보드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창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brace라고 합니다. brace. 우리가 이빨 그 교정하고 할 때도 우리가 brace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벽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쌓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벽이 이렇게 쌓였다고 한다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이스트를 이렇게 놔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이제 조이스트를 이렇게 놨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드라이버를 위로 붙여서 이제 천정이 되겠죠, 이 부분이. 네. 그리고 이러한 조이스트 사이사이로 사실 어떤 그 에어컨 그 덕트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그 배관들이 그 사이사이로 다 이렇게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로도 이 전기선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다 이렇게 지나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반대편에 이 아울렛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이 아울렛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선들이 이렇게 구멍을 조금씩 뚫어 가지고요. 이렇게 다 배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구멍을 얼만큼 큰 사이즈로 어떤 부분에 뚫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빌딩 코드로 다 엄격하게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다 맞게 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이월 같은 것을 덮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시공한 다음에 인스펙터가 와서 철저하게 다 검사를 합니다. 다 코드에 맞게 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스펙터가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 드라이버를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그 공정별로 인스펙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을 다 지은 다음에는 인스펙터가 어떻게 내부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파운데이션 할 때도 파운데이션을 하고 혹은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인스펙터가 와서 다 규정대로 이런 틀 같은 것을 높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했는지를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이스트를, 위에도 조이스트가 되겠죠. 네. 조이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지붕을 이렇게 씌워야 됩니다. 지붕을 씌울 때는 먼저 이 맨 위에 이렇게 나무, 이것을 우리가 리치보드라고 합니다. 리치보드. 그러니까 네. 이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보드를 세우고, 위치보드를 세울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집이 여기까지 세워졌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위치보드를 여기다 이렇게, 일단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세웁니다. 구조물을 이렇게 지지에 세우고 이제 위치보드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보드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레프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위치보드라고 합니다. 위치보드. 한국말로는 용마루라고 그러나요? 용마루. 아무튼 의미가 깊은 그러한 주택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치보드를 이제 그거 해서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목재를 래프트라고 합니다. 래프트. 저쪽으로도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보드를 깔게 되겠죠. 널판지를. 그래서 이제 지붕을 덮게 됩니다. 이제 깐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ventilation 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ventilation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철판에다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기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재로 이제 완전 외곽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맨 밑에를 footing, 그다음에 이 부분을 foundation wall, foundation wall.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을 anchor bolt라고 합니다. anchor bolt. 그 모양이 J shape이라고 해가지고 J anchor bolt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다음에 요 닿는 부분, 이 트리티드 우드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아주 좀 좋은 나무를 써야 됩니다. 이게 머드 실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이스트가 하고, 조이스트는 위에도 이렇게 가로로 가는 나무가, 이렇게 세워서 설치하는 나무가 조이스트입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벽의 밑에 있는 부분, 그것을 소울 플레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소울 플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세워지는데 이 벽이 올라갈 때 각각을 스터드라고 한다고 했죠. 스터드. 매 16인치마다 그게 설치가 되고요. 다음에는 창문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잘려진 스터드를 우리가 크리플 스터드라고 하고요. 문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부분 이런 것들을 헤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그냥 보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킹 스터드 뭐 그런 용어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튼 문일 경우에는 이 스터드가 보강이 된다. 그래야지 문을 열고 닫을 때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리치보드라면 이게 그 래프터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꺾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치보드, 용마루,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 간 것을 우리가 래프터, 그 다음에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양철판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실린더 형식으로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플래싱이라고 합니다. 플래싱. 그러면 일단 칠판에서 집을 한번 지어봤고요. 다음에는 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이 용어 여기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fill은요,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을 팠으면 그 땅을 또 채워야 되겠죠. 혹은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 여기다가 어떤 벽을 세웠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이 채우려면요, 흙 같은 걸로 이렇게 채우는 것을 backfil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earing wall, 이거는 앞에 사실은 load bearing wall인데 하중을 받는 그 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에도 집에를 위에서 봤을 때요,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렇게 방들도 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외부에 있는 이러한 벽들은 집 전체의 지붕과 어떤 그런 하중을 베어링하고 있는, 하중을 견디고 있는 그러한 벽이 되겠고요. 이 안쪽에 세워진 벽들은 그렇게 많이 하중을 받는 벽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공간을 나누기 위한 벽들이고요. 그래서 파티션 월이고, 이 하중을 받는 그러한 벽을 로드 베어링 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그냥 파티션 있는 그런 스터드들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경우에 따라서 잘라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이렇게 로드 베어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벽에 어떤 스터드를 잘라낸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컨트랙터를 통하고 또 인스펙터를 통해서 그 허락을 받고, 또 그 잘라낸 거를 보강할 수 있는 어떤 보강 장치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제 창문을 다시 만든다든지 할 때요. 다음에 이 BTU가 있는데요. 이것은 브리티시, 영국, 브리티시 터멀 유닛,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열량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파운드의 물을 1파렌하이트, 화씨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는 우리가 그 에어컨이라든지 그 히팅 하는 그런 히러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품, 사이즈, 용량을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캐피털 에셋은 이것은 고정자산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자산 중에서도 그 현금으로 전환하기가 힘든 자산들, 건물이라든지 토지, 기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fixed asset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cash flow는 현금이 들어온다는 뜻인데요. 흘러서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냥 순수익을 말합니다. 모든 어떤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금을 순수 자기 자본이 아니고 차입을 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어떤 그 수익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비용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럼 모든 비용 또한 자본에 대한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순수익을 캐시플로우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컨두잇은요, 관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를 배선하기 위해서 그 전기선이 지나가는 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도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그 배수를 위한 그러한 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관들을, 도관을 컨두잇이라고 합니다. 드라이월은 아까 그 스터드를 세운 다음에 이제 벽 안쪽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석고보드, 그 드라이월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그 두께가 half inch입니다. half inch. 그래서 이 스터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드라이버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통은 사이즈가 4 by 8, 4인치 by 8인치 되는 그 드라이버를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다 이제 못질을 이렇게 해서 그 드라이버를 스크루나 못으로 해서 고정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음새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스터드 있고 이런 이음새는 나중에 이제 뭐 테이프 같은 거를 발라서 이음새를 없앤 다음에 이제 그 페인트 하시는 분들이 피니싱을 한 다음에 이제 말끔하게 페인트를 칠하게 됩니다. 다음에 EER, 이거는 Energy Efficiency Ratio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에어컨이라든지 히팅 머신이라든지 물론 뭐 가스 어떤 그러한 장치들은 어떤 효율이 필요한데요. 즉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효율이라고 하는데 그 들어간 입력된 어떤 전기의 힘 보통은 와트로 표시합니다. 와트. 그래서 전기가 얼만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에어컨이면 얼마만한 그 BTU를 이렇게 쿨다운 했는지 그러한 것이 이제 효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효율이 좋아야지, 즉 이게 조금 들어갔어도 이 아웃풋이 많아야지 좋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겠죠. 같은 그 어떤 성능을 발휘한다면. 그래서 EER, Energy Efficiency Ratio라는 게 있고요. Elevation Sheet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하려면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근데 설계 도면이 뭐 간단한 것은 뭐 한 장에 다 표시가 되겠지만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은 이 도면 자체만 뭐 거의 뭐 20장 뭐 아무튼 여러 장이 되는데 각 장마다 어떤 특정 부분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전기 관련한 도면이라든지 다음은 여러 가지 뭐 그 플러밍에 관련된 도면이라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엘리베이션 시트라는 것은 이 정면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땅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서서 창문 높이는 그 뭐 바닥에서 몇 피트 되는 데 위치되고 뭐 이런 이 벽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도면이 엘리베이션 시트가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플랜은 이제 기초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안이 되겠고요. H2O 프레셔는 그 수압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수압은 이제 그 CT에서 물을 보내줄 때부터가 압력이 있죠. 그래서 이 집 안에 모든 수도꼭지를 다 열고 또 그 변기물도 한번 내려가지고 물이 다시 나오게 한 모든 상태에서 물이 어떻게 적절하게 다 압력을 받아서 나오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HVAC는 헤이버이라고 합니다. 헤이버. 그래서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그래서 그 공기 조화 시스템 전체를 다 총괄해서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다음에 이 Hose Cold Table, 그리고 In-Wood Table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좀 그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감정을 할 때 어떤 부동산의 감정을 할 때
부동산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인컴 프로퍼티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투자했으면 매달 이 수익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기대하면 안 되고 본인이 투자한 그 금액을 나중에 언제든지 그 금액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달달이 발생하는 그 수익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면 달달이 받는 그 수익이라는 것은 본인의 돈에서 나눠서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뭐 제일 간단한 것은 그 땅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땅은 뭐 가치가 물론 변할 수도 있겠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고 봤을 때 그 건물의 어떤 경제 수명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그 경제 수명이 닿으면 그 건물 가격이 제로가 되니까요. 그때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호스콜드 테이블과 인우드 테이블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매년 그 사용되는 그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그 회수되는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재투자를 해가지고 그 합이 그 나중에 그 투자금과 같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투자금 회수 방법으로 이 재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적용 이율이라든지 뭐 그거를 복리로 계산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호스콜드 테이블과 인우드 테이블이 있는데, 저도 자세하게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토픽이 되겠고요. 조이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바닥에 이렇게 길게 깐다든지 천장에 가로로 이렇게 길게 까는 그 나무가 조이스트가 되겠고요. 키오스크는 우리 보통 공항이나 뭐 어떤 상점 혹은 백화점에 가도 중간에 안내소 비슷하게 해서 조그만 부스에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도 제공해주고 그런 어떤 조그만 부스, 조그만 이렇게 그런 상자집, 그런 것들을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로컬 빌딩 인스펙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할 때 수시로 나와서 각 스테이지마다 각 단계별마다 나와서 검사하는 검사관이 되겠습니다. Over improvement,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프루브를 했으면 그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 상승을 일궈내지 못하는 그런 과도한 어떤 시설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ercolating test는, percolating이라는 것이 삼투, 침수, 그런 뜻인데요. 이거는 어떤 정화조를 만들기 위한 그 정화조의 사이즈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에 사는 집들은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이 하수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정화조가 필요하지 않는데, 어떤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외딴 집이 있으면 그런 집은 거기까지 하수를 하기 위해 하수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비용적으로 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그 독자적으로 하수 시스템을 합니다. 즉, 그 septic field라고 해가지고요. 그 정화 밭에다가 그냥 그 하수로 나온 뭐 변기물이라든지 어떤 씻기 세척한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목욕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나오면 그런 물들이 이제 어떤 일단 필터를 이 침전에 의해서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 이제 부유물이 없는 그 물 자체는 그냥 밖으로 나와서 이 그 흙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필터가 되고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비료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비료로 이용되는 그러한 자연 어떤 정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토양이 얼만큼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그런 것처럼 잘 흡수할 수 있으면 그만큼 사이즈가 적어도 효율적으로 그 필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진흙이 많다든지 해서 이게 퍼콜레이팅이 잘 안 되면 그만큼 이 같은 용량의 어떤 하수라 하더라도 많은 면적의 세프틱 필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플랫 플랜은 이 배치도죠. 그 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 배치도고요. 포터블 워터는 뭐 식수죠. 식수. 다음에 이 property residual, building residual, land residual이 있는데요. 이거는 잔여가 계산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땅값만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전체 가격에서 이 빌딩의 가격을 빼면 랜드 리지듀얼이 나오겠죠. 그래서 잔여액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그러한 감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R value는 R이 그 resist, 저항하다 그런 뜻인데요. 어떤 그 단열 효율을 나타내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단열재의 그 열을 차단하는 능력, resist, 열을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차단하는, resist 하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rehabilitation은 복구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것들을 너무 낡았을 때 그 외형이라든가 뭐 이런 큰 어떤 그런 부분은 손대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그렇게 복구해서 재이용하는 것을 rehabilit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일 파이프는요. 이것은 그 플러밍에서 하수도 파이프인데요. 하수도 파이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부엌에서 나오는 그 설거지 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변기에서 나오는 그 물은 조금 다른 것과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휴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 파이프가 좀 다른 파이프보다는 더 좀 이런 강해야 되고요. 또 그 시링, 그 이음새가 정말 확실하게 그게 이음새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수가 안 되게. 그래서 그런 파이프를 소일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일이라는 의미를, 그러니까는 그 변과 이런 휴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oxic Waste Report, 이거는 어떤 유해 물질에 대한 그러한 보고서가 되겠고요. 유해 물질의 정도가 얼만큼 많은지 혹은 어떤 유해 물질이 있는 건지 그런 게 되겠고요. Turnkey 프로젝트는 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끝까지 다 해주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딱 이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게 작동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다 책임지고 어떤 해준다고 그러면은 개발업자가 혹은 건축업자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turnkey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unearned increment. 이거는 unearned, 그러니까 자기가 벌지 않은 그러한 증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값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마루를 더 좋은 나무 마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조경을 더 멋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투자가 되면은 그만큼 집값 상승 그 요인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 되는 것을 unearned increment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wainscoting. 네, 이것은 그 보통 고급집에 가게 되면은 이 벽이 그냥 이렇게 뭐 페인트로만 칠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반 정도는 이 밑에는 이렇게 뭐 나무로 장식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만 페인트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다 뭐 벽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벽을 좀 더 이렇게 장식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러한 벽을 우리가 웨인스코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임프루먼트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